안녕하세요. 오늘 4월 17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에서는 약간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밑에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의 저항 테스트입니다. 되돌림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에서도 원화 차트 그리고 달러 차트 모두에서 1시간 차트 중요가 원화는 3,920만 5천원, 달러는 29,768.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조정이 지속이 되면 그 다음 중요값에 대한 테스트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면 중요값에 대한 공략 이후에는 되돌림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되돌림 반등이 나오게 되면 상단 변곡, 1시간 차트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에 움직임에서 어제 주말에 시황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중간 지난 금요일 PPI 발표 이후에 나왔던 하락분의 절반을 넘어서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지난 주말 동안에는 돌파 움직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 움직임으로 빠르게 이어지는지 여부 살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움직임은 달러 차트, 원화 차트 모두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차트 보면서 얘기 다시 이어갈게요. 자, 지금 원화 차트 일봉 시간 차트로 봅니다. 자, 일봉부터 먼저 보죠. 일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구간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도 몇 개 체크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차트 움직임이 또 추가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지지 테스트 5월의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죠. 시간 차트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오늘 아침에 종가가 여기가 깨졌어요. 3,966만 7천원이 깨진 상태입니다. 일봉 차트, 원화의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 종가가 깨졌어요. 종가가 깨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 깨졌죠. 이미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면 자, 여기가 깨졌죠. 오늘 아침에. 그럼 원화 차트에서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여기로 오겠다고 지금 선언한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와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연봉의 캔들 하나는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기준 연봉이라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기준 연봉이라고도 얘기 드렸고요. 자, 이 움직임이 빠르게 올라가서 요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전개가 안 되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돌림 반등이 오늘 나오면서 빠르게 상승으로 이어지죠. 이어지면은 그 구간에서는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움직임에서 여기에 지지 테스트 없이 가는 움직임은 반드시 지지 테스트 하러 옵니다.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깨졌죠. 깨졌으니까 다음번에 여기는 재차 반등, 전과 지지를 깨진지 여부 상관없이 또 되돌림 반등이 또 나오겠지만 여기는 일단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 여기가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중요값으로의 지지 테스트 여부를 본격적으로 받을 개연성이 있어요. 현재는 자, 여기 구간 끝값, 여기 6월에 구간 끝값, 6월에 구간 이탈 값의 절반 정도 지금 현재 공략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략 움직임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자. 현재는 자, 여기 4월에 자, 여기에서 움직임에서 강세 포인트가 어저께 체크가 됐습니다. 4,041만 4천원. 그러면 현재 일봉 차트에서는 4,041만 4천원 위로 올라오면 추가 상승으로 갈 수가 있겠죠.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5월 22년도 5월에 중요값 공략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3,921만 9천원 5월의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3월에서는 여기가 지금 현재 깨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더 깨고 움직임이 이어질지 여부도 오늘 움직임에서 살펴야 되죠. 오늘 움직임에서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전환해서 가는 게 아니면은 아마 여기 3,921만 9천원에 대해서 종가 지지 여부가 오늘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야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봉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하는 모습이다. 확정된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확정된 음봉 종가 지지 여부가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봉 차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에 중요값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면 우리는 뭘 노린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구간 끝을 노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 구간 끝을 노리는 움직임이 이어서 진행될 걸로 봅니다. 예, 그 경우가 여기입니다. 5월의 구간 끝값 4,700만 원까지 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확정된 음봉 종가가 진행이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깨진 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후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후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지가 깨졌다. 깨졌으니까 여기는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자, 이 두 값에서 여기에 종가가 만약에 깨지죠. 그러면 요 위에 올라가서 종가를 받으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오는 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이후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거기까지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현재는 지금 일봉 차트에서는 상단 변곡은 깨졌다. 종가가 깨졌다고 바로 급하게 하락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시간 차트에서 하나하나 살피는 겁니다. 자, 여기에 5월의 중요가 3,921만 9천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지금 같이 진행 중이다. 같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만약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이 움직임이 음봉으로 오늘 마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반등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3,921만 9천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은 종가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 경우는 또 약간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강세 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강세 포인트까지도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열어두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 기준 음봉이라고 했던 이 캔들에 대해서 요 길이만큼 더 내려온 움직임 뒤에 뭐 다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일봉 차트에서의 관점은 그래요. 근데 이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반쪽짜리 지지가 되는 거예요. 양봉 전환해서 꼬리로 쳤으니까 반쪽 지지에 반쪽 지지. 반쪽 지지는 뭐다? 다시 온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깨졌으니까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자리다라고 앞에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게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오늘은 살피자는 거예요.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살피자.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다시 오는 자리네. 그러면 이 차트가 저항을 받고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온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올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차트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그게 값들이 확정이 될 때 의견을 저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적인 측면이고 가능성이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차트로 넘어갈게요. 시간 차트에서 뭐 저희들 텔레그램하고 뭐 여러 군데 계속 트위터에도 값을 알려드렸습니다. 시간 차트로. 어제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여기 저항을 받는 자리 그리고 지지받는 자리 여부로 해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는데 강한 돌파가 안 나오고 있더라. 종가는 확보했는데 강한 돌파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위의 움직임 여기서의 절반을 보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계속 좀 살펴야 된다라고 주말에 저희 뭐 카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채널하고 트위터에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시황 공유를 해드렸어요. 여기 실제로 계속 왜냐면은 이 달러 인덱스의 시간 차트 움직임이 되돌림 상승이 진행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초의 움직임에서 일단 지지 테스트를 하고 위로 올릴 개연성을 좀 연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를 보면 1시간 차트 중요가 3,920만 5천 원에 대해서 종가가 깨졌습니다. 종가가 깨졌어요. 자, 여기에 음봉꼬리가 3,921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 음봉꼬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양봉꼬리가 반쪽짜리 지지거든요. 반쪽짜리 지지로 본다면 혹은 아니면 음봉으로만 본다면 여기 지금 첫 번째고요. 아니면 요까지 본다면 두 번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건 올라가는 과정이었으니까 지지 테스트 과정은 이제 한 번 된 거예요. 이때는 되돌림 반등이 나옵니다. 되돌림 반등이 전개가 돼요. 사실상 이제 박스권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전에 여기에서의 박스권이 이 박스권이었다면 이 박스권이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이 줄어들었던 박스권이 지금 현재 이 상단 변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확장이 돼 버렸어요. 박스권이 지금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잠시만요. 이게 시간 차트를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라인이 안 나왔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값은 깨졌네요. 시간 차트에서 값은 깨졌습니다. 지금 현재 202평에 대해서 1시간 차트 202평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한 상태예요. 종가 지지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오겠죠. 되돌림 반등이라면 이 구간의 끝은 여기고 꼬리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상단 변곡을 공략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상단 변곡이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때의 절반은 일봉 차트 상단 변곡을 넘어서는 여기 움직임이죠. 자, 여기에 시간 차트에 우선적으로는 시간 차트에서 새벽에 나왔던 여기에 하락 부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절반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때 움직임이 1시간 차트 지지 저항값이었던 3,959만 5천원하고 구간이 겹쳐요. 그럼 여기 위로 올라가는 종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하락세를 끊었다라고 보여요. 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는 다시 여기서의 하락의 절반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죠. 근데 현재 지금 1시간 차트에 1시간 차트 중요 3,920만 5천원에 대한 지지가 종가가 깨졌으니까 내려올 개연성도 같이 염두에 둡니다. 일단 깨졌다면은 추가로 그 움직임이 추가로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긴 해요. 이때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느냐, 강하게 나오는지를 먼저 살피고, 왜냐면 반등이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살피고 여기에 대한 제일 먼저는 이것도 팁이에요. 일종의 팁입니다. 자, 앞에 제가 좀 전에 여기 하락분에 이걸 꼬리로 잡으셔도 되고 여기 음봉의 시작가, 음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돼요. 여기에 절반을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살피셔도 되고 여기에 절반을 잡으셔도 거의 비슷해요. 값이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구간이 몇 시간이 지나야지 하긴 되겠죠. 방에 탁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뭘 먼저 살피느냐? 이 음봉 캔들을 살피는 겁니다. 이 음봉 캔들의 시작가와 종가를 보고 이 음봉 캔들의 절반을 올라서서 양봉이 종가가 형성되는지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 공략이 첫 번째 공략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에서의 절반의 종가 확보하는 게 두 번째고요. 여기에 절반의 값을 공략하는 게 세 번째가 될 거예요. 이게 일종의 팁입니다. 매 순간 차트를 컴퓨터를 보고 값을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보더라도 여기 지금 하락이 거래량이 엄청 센 놈 있죠. 그러고 나오는 반등의 움직임이 캔들 몇 개가 반등 캔들 몇 개가 얘의 절반을 넘어서는지를 우선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조정이 나옵니다. 또 조정이 나와요. 그럼 그 조정이 올라왔던 양봉의 절반을 지키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때는 여기 종가를 위로 절반 위어했으면 여기를 지지 테스트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절반 정도에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위에 값으로 확장된 구간으로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계속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게 뭐 구간값, 절반값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 값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움직임의 뭐 강세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노이즈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시장에서 나오는 노이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추세가 꺾이는지를 살피세요. 추세가 꺾이는지를 살피세요. 이 관점을 1시간 차트에서 봤다면 이 관점을 4시간 차트에서도 보고 일봉 차트에서도 보고 하면 추세가 보여요. 대략적으로라도 보입니다. 이렇게 값을 저희가 드리는 값에 맞춰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가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 부족하다 생각드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살피세요. 이거는 값으로 안 보고 그냥 그림으로 보셔도 되잖아요. 캔들의 우리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직관적인 방식이에요. 직관적인.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차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모든 게 숫자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쉽게 보셔도 돼요. 우리 삶의 규칙들이 그대로 적용돼 있다 보시면 돼요. 내려온 거에 절반, 제일 세게 거래량 터진 놈의 캔들의 절반, 마지막 캔들의 절반은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시간 차트에서 보든 1시간 차트에서 보든 1분봉에서 보다와 동일해요. 대신에 이거는 엄청난 노이즈가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노이즈가. 시장의 모든 노이즈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의. 이런 거에 가면은 탈모입니다. 탈모입니다. 탈모. 잠도 못 자고 탈모입니다. 예, 너무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독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는 방식이 나름대로는 저는 주변에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내 눈에 그래 보이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시장에 나오는 뭐 뉴스나 뭐 이런 노이즈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 시간 차트에서 좀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절반, 뭐 이 절반을 먼저 보고 이게 되면 자 중요값에서의 반등이니까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상단 변곡을 노리겠죠. 자 여기에 또 절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으로 살피시면 됩니다. 자 달러 비트코인 원화 차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비트코인 달러 차트 얘기합니다. 자,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요. 일봉 차트에서의 값들에서 제가 색깔이나 이런 거 차트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야지 구간을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움직임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상단 변곡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원화 차트하고 달러 차트하고 지금 틀린 측면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보실 수 있죠. 두 군데의 구간 값을 어쨌든 다 만족시킵니다. 차트는. 희한하게도 그래요. 만족시켜요. 그래서 각각 이거를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는 비트겟 걸 보고 있는데 달러 차트는 바이낸스를 보든 업비트를 보든 빗썸을 보든 각각의 거래소에서 나오는 값들의 구간이 나중에 다 맞아져요. 다 만족하더라. 그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서로의 이게 좀 더 빠르고 늦고의 움직임이 있지만 그 구간을 움직임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다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원화 차트는 거기가 깨졌잖아요. 상단 변곡이. 상단 변곡이 깨졌는데 달러 차트는 상단 변곡이 안 깨졌어요. 여기 안 깨질 수 있어요. 안 깨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니까 얘 되돌림 상승으로 봐야 되겠네 라는 관점 그대로 유지해요. 유지하는데 원화 차트가 상단 변곡이 깨졌잖아요. 그럼 그 구간에서 원화 차트는 아주 많이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달러 차트에서 이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달러 차트에서는 자 5월의 구간 값하고 월봉의 값들이 구간이 높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원화 차트는 월봉 그쪽에 5월의 중요값하고 월봉의 중요값이 거진 다 붙어 있어요. 4,300만 원 정도 내면은 다 돼요. 근데 얘는 거의 한 4,000불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000불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원화 차트보다 얘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 값들이 나중에 서로 계속 만족해요. 그걸 하고 난 뒤에는 여기 원화 차트 깨졌으니까 원화 차트에 내려올 때 얘도 같이 내려오면서 여기 지지 테스트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값들에서는 서로 현재에서는 자 상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 반등이 나오면 여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는 구간 끝이니까 위에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 구간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 여기는 지지 테스트 하러 오는 자리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올라가도 여기는 확인해야 되는 자리들을 선행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저항이 확인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죠? 여기서 막 더 올라가는 거하고 여부 상관없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여기를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시간, 인내심,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차트 매매에서 필요한 내용은 이게 다예요. 기술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 요소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값들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값들 4개, 5개밖에 안 돼요. 구간에서 나오는 값들은. 물론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쪼개서 보면은 더 디테일한 값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매매를 자주 하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경우 이 추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빨리 캐치해야 되는 분들
뭐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한테 지금 방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된다는 거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쪼개서 봐요. 근데 그냥 스윙 개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꺾인다고 표시가 될 때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점이라고 되어 있는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셔도 돼요. 그 정도면은 어디냐면은 사실상 우리 보통 이래죠. 여기가 뭐 이래 되면은 자, 보통 주식 쪽에서의 격언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은 구간값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추세가 꺾이는 건 언제 하냐면은 자, 여기가 꺾였을 때 보통의 매도 시그널이 나가요. 차트 지표상으로 그래요. 지표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린 값을 여기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꺾이고 여기 하면은 여기는 한번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린 여기에 매도를 치고 여기서 매수를 잡든지 아니면은 여기 깨지면 좀 더 기다려서 여기서 잡든지 하면 돼요. 그럼 어디서 팔아요? 머리 끝에서 팔게 돼요. 대부분 시장의 변동상이 나오기 전에, 큰 변동이 나오기 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값들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추적해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사전에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중요 값들에 대한 공략 여부를 살펴야 되는 과정에서 3월의 상단 변곡 지금 현재 일봉 차트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달러, 비트코인 달러 일봉 차트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지가 확정이 되면은 우리는 뭘 보죠? 추가 상승을 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가 깨지더라도 일단 되돌림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 구간 끝이거든요. 구간 끝이에요. 3월에 구간 끝이거든요. 그러면 4월달 구간에 내용들이 안 나왔죠. 그럼 여기 한번 확인할 거예요. 4월에 강세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요거를 못 넘기면 다시 내려올 거예요. 강세라고 하는 내용들은 니 올라갈 거야? 내를 뚫어봐 라고 하는 값하고 비슷해요. 같은 내용인데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 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 얘 밑에 있으면 지지 테스트랑 내용은 동일해요. 근데 4월에 강세 포인트가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보자라고 지금 얘기 드리고 이 내용 값들은 주말 동안에 나온 거예요. 주말 동안에. 그 전에는 이거 안 나왔어요. 주말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값이 체크가 된 거고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 위로 종가가 올라온지 여부를 살피자로 이렇게 좀 수정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의 움직임에서 일봉 차트 지금 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 차트로 이어서 보게 되면요. 자, 시간 차트의 값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음봉꼬리를 볼까요? 음봉꼬리가 29768.5예요. 하이야. 여기 꼬리가 29768.5입니다.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어우야. 우리는 이 값 알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하면 이 두 값에 대한 확인 과정 지지 여부 이후에 추세가 다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핀다는 거예요. 물론 더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저는 여기에 절반을 보고 위로 올라간지 여기 깨지는지 여부를 보자. 여기 깨지면 그 다음 당연히 여기로 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여러분들이 다 대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주말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움직임이 달러 인덱스가 다음 주 초에 되돌림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밤 사이에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면은 당분간 매매는 주말 동안에는 저녁까지 움직임을 보고 살피자라고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도 카톡방에도 이 움직임이 진행되기 전에 좀 더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대응은. 왜냐면 이 값들을 매 순간 동일하게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자, 아까 여기에서의 반등 여부, 여기 반등 여부는 자, 여기 202평에 대한 터치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반등은 이 음봉 캔들, 긴 음봉 캔들의 절반을 공략하는지 여부가 1시간 차트 3063.5달러 공략하고도 또 겹치죠. 그래서 여기 여부를 보시라. 여기에서 지지 반등 음봉 종가 지지죠. 이거는 음봉 종가 지지예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가 하락이 진행이 안 된다는 전제에 보면 여기 확정적 음봉 종가지니까
당연히 상단 변곡으로의 되돌림 상승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때 이렇게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는 거하고도 또 겹쳐요. 움직임이 다 겹치는 거. 이때 드렸던 값들을 계속 차트가 유효한 값을 만들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값들을 이미 이 차트가 여기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이 값들의 유효한 값들에서 박스권이 전환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 들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에서 타이밍을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알트코인은 이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면 안 되죠. 이때는 매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간값을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으로 매매하는 비중보다는 알트코인으로 매매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이런 움직임들, 구간값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거기를 공략을 했는데 빠졌다. 그러면 단기 매매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일 경우에 저 밑에 잡았는데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막 하면은 완전 이거는 속칭 우리 그냥 제 기준으로는 완전 개 피곤해요. 매매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봐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나올 때 알트코인에서도 보면은 체크했던 중요한 값들에 대한 공략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일 때, 이런 움직임일 때, 이런 움직임일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쫙 이런 움직이는 구간들의 움직임이 종목마다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움직임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보유 종목에서의 움직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되죠. 문제는 뭐 비트코인 움직임은 예상한 범주 내의 움직임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습이고, 여기 구간에서부터는 반격이라니까 이상하네요. 되돌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때의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 움직임으로 본다. 이때 상단 변곡 공략 움직임은 앞에 이렇게 계속 만들어 놓고 공략이 나왔으니까 돌파 여부를 본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차트에 대한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미넌스 부분을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1분 차트입니다. 여기 상단 변곡 48.79를 공략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음봉이 지금 5개, 6개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네요. 이때는 중요값,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여기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강세로 내려왔으니까 이 두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피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 아직 안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도 같이 살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은 두 가지라고 했죠.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 증가. 이는 조정에 대비해서 스테이블로 바꾸는 거죠. USDT나 USDC로 시장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뭘 하기 위해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알트코인으로 도미넌스가 넘어가는지 여부죠.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도미넌스로 전환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도미넌스는 상대평가 값입니다. 상대평가 값. 그래서 도미넌스의 상승이 반드시 비트코인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요. 상대적인 값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자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있으니까 하락이 나오는데, 이 하락이 가면은 USDT로 가는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지 알트코인으로 가는지를 살펴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더 BTC 보면 이더 BTC에서는 반등이 일봉 차트에서 보면 이제 202평에 대한 공략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크게 조정이 안 나왔죠. 물론 일봉 차트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현재의 움직임이 알트코인의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 추가 비트가 추가 조정하지 않으면 중요값에서 1시간 차트 중요값의 지지를 유지하면 알트코인들에서는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 길었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팁들도 그렇고 얘기하는데 좀 이해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한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 값들에서 제시한 값들은 계속 이 값들은 지속적으로 3월 달부터 계속 알려드린 값들이에요. 4월 달 이런 값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보시면 귀에 걸릴 겁니다. 값들이 귀에 걸려서 이거 그때 뭔 얘기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날짜를 보시면 또 제가 또 그걸 막 앵무새처럼 계속 되돌려서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놓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비트코인 시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